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온 한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사는 분들, 정말 단순하게 먹고 삽니다. 특별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몸에 나쁜 음식은 절대 입에도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습관처럼 먹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 저는 오래 사는 분들이 절대 안 먹는 음식 3가지, 그 음식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대체 뭘 먹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연구까지 정확히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게 매일 먹는 위험한 조합까지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만든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내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50대 이후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복구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엔 밤에 라면 먹고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심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죠.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독소가 남게 됩니다. 그 독소는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가고, 장으로 가고, 혈관으로 돌고, 결국은 세포 사이에 쌓여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은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되지만 쌓이고 쌓이면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심하면 암까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도 사실은 염증이 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은 몸속에 염증을 만들 수 있는 음식부터 먼저 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이 바로 이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 튀김류에 쓰이는 산화된 기름, 정제된 설탕,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세포를 산화시키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한마디로 몸 안을 천천히 녹슬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식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실제로 9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증상으로 풀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냉장고에 한두 개쯤은 꼭 있죠. 아침에 간단하게 혹은 아이들 반찬용으로 자주 쓰입니다.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질산염, 인공보존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와 만나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위암과 대장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분이죠. 그리고 이런 가공육을 먹고 나면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튿날엔 손이 붓고 소변 색도 진해지고 입냄새까지 강해집니다. 이건 간에서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체내에 남는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음식, 단 음식, 특히 공복에 먹는 디저트입니다. 과자, 케이크, 달달한 커피 믹스, 혹은 아침에 먹는 달달한 시리얼.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도 급격히 분비됩니다. 처음엔 에너지가 올라간 느낌이 들지만 곧이어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며 졸림, 피곤함, 짜증, 식욕, 폭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며 당뇨, 지방간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공복에 먹는 건 독약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튀김, 특히 식물성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고로케, 돈가스, 그리고 즉석 도시락이나 반찬에 들어있는 튀김류. 문제는 이 튀김에 쓰이는 식용유가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며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머리가 무겁다, 관절이 자주 붓는다, 잇몸이 약해진다, 생리통이나 두통이 심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무서운 건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한 끼로 먹었을 뿐인데 그게 몸 안에서는 염증 폭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왜 오래 사는 분들이 이런 음식을 피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다음은 이와 관련된 실제 연구 결과와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급이라는 건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입증된 물질이라는 뜻이죠. 이 발표 이후 유럽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고 일부 국가는 아예 판매 제한법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2019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을 비교한 결과 대장암 발생률이 2.4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위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술은 잘 안 드셨고 운동도 나름 하셨는데 아침마다 소시지를 구워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만성 대장염과 용종이 발견됐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자연식으로 식단을 바꾸신 지 6개월 만에 용종 크기가 줄고 장염도 호전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오전 공복에 항상 단 음료와 베이커리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분은 늘 피곤함을 호소하시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곡물죽으로 바꾸고 설탕 섭취를 줄이니 피로도 줄고 혈당 수치 안정되고 체중도 4kg 감량하셨습니다. 해외 연구도 살펴볼까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가공육 섭취가 많을수록 조기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밝혔고 하루 50g 이상의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42%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몸 안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많으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에 부담이 가고 면역이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로부터 몸을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 먹느냐보다 먼저 뭘 피하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진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음식 상식과 잘못된 건강 정보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햄이 발암물질이라고요? 그럼 마트에 왜 팔아요? 맞는 말입니다. 마트에서 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공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을 때의 누적된 위험성입니다. 즉, 가끔 먹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아침마다 습관처럼 매일 먹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튀김도 식물성 기름 쓰면 괜찮다더라. 하지만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아주 쉽습니다. 한번 튀긴 기름을 다시 쓰면 트랜스 지방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병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심지어 집에서 쓰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유도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선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죠. 설탕보다는 꿀이나 올리고당은 괜찮다. 빵도 통밀빵이면 건강하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당분을 섭취하면 무슨 종류든 혈당을 갑자기 올리기 때문에 호르몬과 인슐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빵류는 설탕보다는 정제된 밀가루가 문제입니다. 밀가루는 장을 자극하고 장 점막을 손상시키며 누수장 증후군 레이키까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 알러지, 만성 피로, 면역 이상 같은 설명 안 되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기보다 내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는 게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다음은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실천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냐? 무엇을 실천해야 하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팁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단백질은 자연에서 온 걸로 가공육 대신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자연식 단백질을 기본으로 드세요. 특히 아침엔 삶은 달걀이나 소금 안 친 북어국, 들깨 미역국처럼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고단백 국물 식단이 좋습니다. 핵심은 조리 방식입니다. 굽거나 튀기지 말고 찜, 삶기, 국물 요리로 바꾸면 속도 편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2. 단 음식은 오후 2시 이후, 그것도 조금만. 공복에 단 걸 먹는 건 몸에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견과류, 사과 한 조각 또는 귀리죽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좋습니다. 정과자가 당긴다면 식사 후 2시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한두 조각만 커피 없이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설탕 대신 꿀도 조심하세요. 혈당에는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3. 기름은 들기름, 참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긴 음식 대신 구워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기름은 되도록 산화에 강한 걸로 쓰세요.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소량만 써도 풍미가 좋아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름은 열을 많이 가하면 무조건 산화됩니다.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만 사용하면 몸에도 좋고 맛도 살아나요. 4. 냉장고를 비우는 습관을 들이자. 진짜 오래 사는 분들 공통적으로 냉장고에 가공식품이 없습니다. 소시지, 햄, 마요네즈, 냉동치킨, 가공버섯 이런 것들로 가득한 냉장고는 곧 우리 몸속 염증 창고입니다. 식재료가 단순할수록 건강은 좋아집니다. 장 볼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진짜 우리 아이한테 먹이고 싶은가? 이 질문이 기준이 되면 냉장고가 달라집니다. 5. 운동보다 먼저 식사 시간부터 바꾸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저녁을 가볍게 그리고 일찍 먹습니다. 저녁 6시 이전에 먹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늦은 시간 식사는 소화불량, 체지방 증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니까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오래 사는 분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보존제와 발암물질, 염증 유발의 주범입니다. 둘째, 공복에 먹는 단 음식, 과자, 빵, 시리얼, 단 음료 등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셋째, 튀김류, 특히 산화된 식물성 기름,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우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염증을 만들고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지 연구와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실적인 식사법과 실천 팁까지 5가지로 정리해드렸죠.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지만 좋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장고에서 가공육 하나 빼보세요.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100세 건강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는 음식이나 습관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 주변 가족, 친구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